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모음. 이번 시간에는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액트나 앵귤러, 뷰 같은 경우에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구축이 돼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은 학습을 하셔서 개발하는데 많이 익숙해져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에 나와 있는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과연 싱글 페이지를 만들 수 없느냐라는 좀 궁금증이 생겨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동작을 하는 걸 만들어만 봤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일단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화면이 어떤 시작 화면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 안에 다른 페이지가 하나의 컴포넌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페이지 안에도 다른 컴포넌트가 있고요. 또 병렬로 어떤 다른 컴포넌트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신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싱글 페이지 특성상 장점인 이제 전역 변수와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수나 함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매번 로딩하지 않고 한 페이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그래도 뭐니도 핵심은 이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면서 생기는 부수적인 것들이 이제 뷰나 앵귤러, 리액트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왔다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제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이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퓨어죠. ES6 기반의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텐데요.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콘솔이 있는데 무시하고요. 프로덕트를 클릭하면 프로덕트가 조회가 됩니다. 조회가 돼요. 세일을 클릭하면 세일이 조회가 되죠. 리프레시 다시 해볼게요. 프로덕트, 세일 이렇게 조회가 되죠.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죠. 하나의 싱글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체인지만 될 뿐입니다. 왔다 갔다. 그리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리죠.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덕트에서 클릭을 하면 여기 안에 있는 메인에 있었던 페이지를 바꿉니다. 상세 화면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세일 화면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팝업을 띄워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형태를 순수한 HTML로 이제 ES6 기반으로 해서 싱글 페이지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별로 시중에 나온 게 없어서 그냥 혼자 찾아서 구현을 해본 거니까요.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하나의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SEU라고 해서 제가 일단 이름을 그냥 임으로 줬는데 SEU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형태는 현재는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전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타일 시트를 입힌다거나 아니면은 해당 영역을 부여하는 형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통 아까 이제 싱글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컴포넌트 기반으로 얘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이렇게 묶는다고 하면 위에서 요 밑으로 접근을 할 때 접근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하위에 있는 애들을 접근을 가능하도록 할 거냐, 가능하지 못하도록 할 거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면 얘는 독립적인 거거든요. 그럼 페어런트가 차일드에 있는 컴포넌트를 마구 제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얘는 하나의 컴포넌트니까 얘는 무언가 변경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서버는 페어런트는 페어런트대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의 컴포넌트는 하나의 섀도우 돔으로 보통 묶이는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섀도우 돔이라고 하는 걸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들으셨겠죠. 섀도우 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돔이라고 하는 HTML은 어떻게 보면 트리 구조로 얼마든지 엮을 수가 있거든요. 파싱을 해보면 결국은 트리 구조로 뎁스 있는 트리 구조가 됩니다. 근데 섀도우 돔을 하나를 묶어 놓게 되면 여기다 섀도우 돔을 놓게 되면 페어런트는 요 하위에 있는 돔을 접근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섀도우 돔이 막습니다. 그러면은 단점은 이제 밑에 있는 거를 접근할 수 없지만 장점은 접근할 수 없는 만큼
여기를 돔을 파싱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자기 것만 파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이렇게 섀도우 돔을 썼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냥 제 추측입니다.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영역을 주게 되면 거기를 어태치 섀도우에서 섀도우 돔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클래스에 자신의 이걸 이제 상속받아서 만들 텐데 ES6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클래스가 먹죠. 여기에서 섀도우 E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신의 섀도우 E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무언가를 처리를 하고 거기에 EL이라고 해서 그 클래스가 갖고 있는 최상위 노드죠. 최상위 차일드 노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리액트나 이런 것도 보통 태그를 하나만 갖게 되죠. 리액트, 앵귤러, 뷰 마찬가지였다. 처음 시작할 때는 최상위 노드 하나만 갖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최상위 노드가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해요. 이거를 여러 개를 두었다가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노드를 하나 갖고 있어서 걔한테 set attribute에서 루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상위 컴포넌트가 자신의 클래스를 찾아가는 것도 기능을 두었습니다. 서로 이제 두는 거죠. 현재 클래스가 디스인데 현재 클래스 디스의 EL을 엘리먼트가 뭐다라고 노드를 줬고요. 또는 그 EL에 컴프라고 하는 객체를 두어서 속성 멤버 객체를 두어서 디스를 다시 입힌 거죠. 그러면은 최상위 노드에 자신의 클래스도 이렇게 먹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입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접근이 가능하죠. 클래스가 돔을 접근한다거나 돔이 클래스를 접근한다거나 이게 다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뒀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쓰기 간편하게 만든 겁니다. 또는 이제 전역적으로 쓸 수 있게 최상위 루트가 뭔지 get 컴프에서 컴포넌트를 찾는다거나 이런 전역적인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배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레스로 바꿔주시고요. 예.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앱부터 가보겠습니다. 인덱스 HTML에서 아이디에서 앱을 시작을 하고 라이브러리 링크를 걸었던 것밖에 없죠. 그럼 앱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인덱스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인덱스가 import sheet from w3 css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죠. 그런데 이 부분도 약간 좀 개발자나 이런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게 달릴 수 있는데 sheet css를 이제 전역으로 놓을 거냐 아니면 클래스마다 놓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보통 디폴트는 클래스에다 놓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역으로 놓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클래스라고 하는 게 보통 하나를 만들어서 기존 쓰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 쪼개서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하는 것보다는 전역으로 놔서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기능은 만들어 놨습니다. 각각 클래스마다 스타일 시트가 입히도록 또 기능을 만들어 놨고 전역으로 입히도록 또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전역으로 쓸 수 있도록 해놨고요. 앱을 new 앱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앱을 임포트 해왔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6의 기본 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문법은 아닙니다. 예, ES6에서 돌아가요. 리액트 문법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윈도우 좀 업로드 했을 때 앱은 new 앱에서 앱을 new 했죠. 그리고 현재 영역을 set area에서 부여를 했습니다. 그럼 앱을 보게 되면 앱은 export 클래스 앱 extends SU 방금 만들었던 SU 클래스부터 상속을 받아서 앱을 클래스로 만들었고 외부로 노출시키게끔 엑스포트를 해놨죠. 이것도 ES6의 기본 문법입니다. 이게 리액트 고유의 문법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프로덕트 리스트, 프로덕트 인포, 셀 리스트라고 하는 세 개의 외부 클래스를 임포트 해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생성이 될 때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애프터 렌더 할 때 얘네들을 멤버 변수로 두어서 그 디스의 셀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고 영역을 이렇게 부여를 했죠. 그리고 무브 페이지가 되면 해당하는 get ref에서 컴포넌트죠.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덕트는 프로덕트지만 프로덕트의 이제 그 div 싸고 있는 div 스타일을 블록시켰고 셀을 이제 보여주도록 얘는 보여주고 얘는 블록해서 보여주도록 했죠. 그리고 온쇼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프로덕트 리스트를 이제 생성하는 실시간으로 생성해서 여기다 에어리어에다 세팅하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디테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렌더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죠. 렌더도 ES6의 기본 문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처리를 했죠. W3에 있는 클래스를 가져와서 그걸 이용해서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을 여기서 여기까지 만들었죠. 요만큼을 만든 겁니다. 요 안에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 화면만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버튼하고 아래 영역만 둔 거죠. 그리고 영역에는 아까처럼 클래스를 생성해서 세팅을 했죠. 그러면은 하나를 좀 보면 프로덕트 리스트를 보게 되면 프로덕트 리스트는 역시 SEU에서부터 상속을 받아서 프로덕트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걔가 온서치라고 해서 버튼이 애프터 렌더를 될 때 자동으로 조회되게끔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렸죠. 뿌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쿼리에서 그 문자열을 만들어서 inner HTML에 넣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벤트 같은 건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벤트에 대해서 이것도 참 생각해 볼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면에서 getComp에서 디스를 하게 되면 현재 이 컴포넌트의 클래스를 찾게 됩니다. 클래스를 찾는 게 아까 SEU에 있었습니다. 현재 클래스를 찾아서 거기에 onSearch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는 무조건 SDLIB comp dis 여기까지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onSearch에서 onSearch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는 여기다 이제 보통 이벤트를 브레이스릿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여기다 넣어서 바인딩을 하죠. 그런데 이벤트를 넣으면 한 가지 문제점이 요 렌더된 요 부분을 이제 파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쓰게 되면 굳이 제가 파싱을 하지 않아도 브라우저가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브레이스릿을 넣는다고 하면 중괄호를 넣는다고 하면 우리가 파싱해서 뭔가를 바인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좀 꺼림직한 부분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나 좀 그 생각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유용하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싫어서 옛날 방식대로 정해진 형태까지만 찾고 원서치를 이용해서 바로 호출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게 눈에는 바로 보이죠. 바로 보여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호출했는데 이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는 아이템을 클릭을 하면 역시 SDLIB.conf dis 해갖고 자신의 클래스를 찾고 onSelect product에서 여기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SDLIB.conf에서 parent EL이라고 해서 자신의 부모를 찾아서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형태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 this.parent EL을 하면 아까 보신 화면에 여기 프로덕트가 이렇게 있었죠. 프로덕트 화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클릭하면 페어런트를 찾아서 거기에 온쇼를 해서 여기다 뿌린 거죠. 그래서 페어런트로 올라갈 수 있도록 stdlib.getconf에서 this.parent를 하면 페어런트를 찾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과 부모를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셀 리스트에서는 팝업을 띄우죠. 셀 리스트에서는 아까 메인에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인포를 앱에서 다 여기서 임포트를 해왔죠. 하지만 셀 리스트는 셀 리스트에서 셀 인포를 임포트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얘를 사용하는 거죠. 얘를 이제 new 해서 생성을 했고요. set area에서 modal cell info라고 하는 곳에 div라는 곳에 이제 세팅을 하고 얘를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럴 때 onshow에서 cell info 쪽에 메소드를 바로 호출을 합니다. 그럼 cell info가 받아서 onshow에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get cell info 해서 서버를 갔다 와서 데이터를 화면에다 이렇게 id나 name이나 description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렌더 함수에 여기서 get ref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ref라고 정의되어 있는 제가 그건 임으로 그냥 ref로 명명을 했습니다. 여기 ref라고 명의되어 있는 id나 name이나 description에 각각 값을 뿌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을 다 만든 겁니다. 이게 다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 순수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SU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뭐 짧습니다. 현재 뭐 별 내용도 없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섀도우 돔이라고 해서 각각이 이제 섀도우 돔이 쳐진 거죠. 아까 화면에 보시면 얘도 하나,
그 다음에 요 밑에 프로덕트 요것도 하나의 섀도우 돔으로 막혀 있고요. 프로덕트 리스트도 하나의 섀도우 돔, 세일도 하나의 섀도우 돔. 요걸 클릭했을 때 요만큼도 하나의 섀도우 돔으로 다 이렇게 자기 자신만의 컴포넌트별로 그룹을 지어서 막고 있기 때문에 속도면이나 이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좀 더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4개의 화면을 만들고 그걸 앱에서 이제 직접 호출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가서 인포까지 호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액트 뷰 앵글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점이 있죠. 이렇게까지 처리하고 렌더까지 처리하는 걸 보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상으로 이제 한번 구축하는 걸 만들어 봤고요. 소스는 아래 GitHub 주소에 그대로 공개돼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이걸로도 저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많은 문제점들도 생기게 하게 되면 하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싱글 페이지를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